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11월 18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어느덧 주말이네요. 또 주말에 계획 있으신 분들 주말 잘 보내시란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성실함의 잣대로 스스로를 평가하라. 그리고 관대함의 잣대로 남들을 평가하라. 존 미첼 메이슨. 네, 감사스마일이 이 성실이라는 이 단어 그리고 이 관대함이라는 이 단어를 오늘 아침에 새기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11월 16일에 이제 지난 수요일 날 경기 북부 첫 경제자유구역 꿈꾼다. 고양시 배드타운 탈피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동환 현 고양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제 그 고양신문 고양팟에서 이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고 제가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를 갖다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건데, 많은 분들이,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경제자유구역에 관련해가지고 또 부정적으로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고양시가 앞으로 이제 이 배드타운이라고 자꾸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제가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 제 주변 지인분들한테 고양시 산다고 하면 다들 좀 아래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몇 년 전부터 너무 마음이 아팠고, 또 고양시가 뭐 수원시라든지 성남시, 뭐 용인시에 비해서 못할 게 없는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고양시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부동산 포함해서 이렇게 고양시 관련된 이야기를 갖다가 콘텐츠로 하고 있는데, 감사스마일TV 애청을 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 북부의 첫 경제자유구역이 꿈꾸는 게 아니라 실현된다라는 그런 간절한 그런 기원을 갖다가 가지시고,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로 현 이동환 고양시장님 포함해서 관계 기관 및 일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까지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사 내용 좀 살펴드리면, 경기 고양시가 경기 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동환 고양시장이 최근 세계적인 경제자유구역의 나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서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제가 아랍에미리트 가서 무엇을 했는지를 갖다가 실은 지난 화요일 날 이걸 갖다 확인을 했었는데 16일 이후에 한번 이야기를 드릴까 해서 좀 아꼈는데, 경제자유구역 선정위에서 두바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일단은 좀 두바이 프리존을 시찰을 하고 관련해가지고 경제자유구역 성공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두바이를 찾았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가 경제자유구역의 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중동 국가나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이 아랍에미리트에 와서 이 두바이에서 말 그대로 비즈니스를 합니다. 어제 그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와서 정말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그런 경제 그런 선물을 갖다가 안겨주고 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건 우리나라의 그 상황이고, 저는 고양시가 앞으로 이제 경제자유구역으로 성공적인 전략을 갖기 위해서는 이 두바이를 또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보시면 두바이 공항 프리존은 약 2만 평 규모로 2,00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의 항공무역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이고, 또 두바이의 헬스케어 시티,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충분히 바이오라든지 이렇게 의료로 해서 헬스로 해서 의료 중심 자유무역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 정밀 의료 클러스터 조성 전략을 갖다가 지금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국립암센터를 포함해서 6개 대형 병원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세계 무역센터가 있는데, 우리 고양시의 킨텍스에 있는 이런 전시 컨벤션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같이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 정말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이어서 좀 살펴드리면, 지난 1월에 특례시로 새롭게 출발했지만 인구 100만의 배드타운입니다. 저는 이거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인서울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최종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조만간 서울에서도 이제 고양시에 와서 살고 싶어 할 그런 고양시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 이유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묶여가지고 기업이라든지 학교 유치도 어렵고, 또 알고 계시겠지만 북한이랑 인접해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이 정말 이런 규제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성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동환 고양시장께서 취임 직후에 내놓는 카드가 경제자유구역인데 저는 이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분이 그냥 말 그대로 당선되기 위해서 시장에 당선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이게 실천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제가 이제 이동환 고양시장님께서 이야기했던 인터뷰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고양시는 어떤 도시보다도 공항과 수도, 그러니까 공항이라는 게 인천공항, 그 다음에 김포국제공항이 가깝습니다. 정말 일산이라든지 삼송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30분에서 40분밖에 안 걸린다고 하면 믿지를 않아요. 특히 삼송에서는 30분밖에 안 걸린다라고 하면 믿지를 않습니다. 김포공항 20분밖에 안 걸린다? 믿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라는 바로 덕양구 같은 경우 서울 바로 붙어 있는 이런 입지가 광명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과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고양시는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고양시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상황하고는 정반대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교통도 더 확충이 되고 광역철도망도 더 확충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자유구역이 규제 완화라든지 기업 활동을 보장을 갖다 통해가지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특별구역인데 많은 분들이 외국인 투자만 유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외국인만 투자를 유치하는 게 아니라 국내 기업까지도 같이 시너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 2003년에 경제자유구역이 조성이 돼서 전국에 인천, 울산 등 총 9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도 충분히 경제자유구역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인터뷰 내용도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대기업이라든지 외국계 기업도 들어올 수 있고 청년들의 취업 자리가 많이 생기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제가 고양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김포 골드라인에 이제 정말 밀집도를 보면서 제가 3호선을 타고 삼송에서 강남을 간 적이 있거든요. 아침 출근 시간대. 정말 헬입니다, 헬. 정말 3호선,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은 정말 고양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서울에서 고양시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제자유구역을 꼭 꿈이 아닌 현실로 될 수 있다. 그거를 이동환 현 고양시장님께서 준비를 잘해서 내년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받고 더 나아가서 이제 JDS 지구라든지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대공 역세권 사업이라든지 창릉 테크시티 저는 추가적으로 현천동까지 해서 드론센터라든지 UAM 사업까지 같이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경제자유구역 기자회견 내용을 갖다가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면 고양 시민의 삶의 질은 이걸 질문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들어보니까 고양 시민의 삶의 질이 당연히 높아지는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게 되면 어떤 분들은 또 중소기업이 또 안 좋아진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그런 고양 시민의 삶의 질은 높아지고요.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 조닝으로 해서 경기 북부에서 반드시 위치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규모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고양시에서 이제 취업을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도시정비라든지 재생개발 같은 경우에도 고양시에 맞게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고요. 고양 신청사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진행을 하겠다고 지금 합니다. 그리고 3호선 급행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대피선을 지금 논의 중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교외선 관련해가지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주요 현황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철도도 좀 불비하지만 도로망도 정말 불비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처음 알았는데 고양시의 자동차 대수가 40만 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현 고양시장님께서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경제자유구역 기자회견 이동환 고양시장님의 1분 1답 고양신문 고양팟에 이런 것들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조병국 기자님의 기후일보에 경제자유구역 체제로 전환해서 구조조정 등 시정을 혁신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제 그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렸던 게 이제 관과 민이 함께 합쳐가지고 이제 같이 추가 지정을 갖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 체제로 전환하고 조직 예산 업무를 맞춤형으로 혁신해서 산자부의 최종 지정을 받기 위해서 대응에 나서겠다. 그리고 먼저 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발맞춰서 중복되고 효율이 떨어지는 조직을 통폐합하고 목표와 성과 중심의 경영형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고양시가 정말 배드타운에서 벗어나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자족도시로 가는 첫 단추를 반드시 깨기를 갖다가 기원드리고, 감사스마일도 작지만 작은 힘이지만 보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기에 권한확대에 따라 신설되는 자족도시 실현국을 비롯해서 경제자유구역 추진과와 미래산업과는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과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핵심 임무를 맡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승패는 무엇보다도 기업 유치에 있는 만큼 고양시에 유수한 대기업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드는데 모든 행정력을 모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268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본 예산을 상정하고 2023년부터 내년부터 경제자유구역 맞춤형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너무너무 오늘 아침에 감사스마일이 좀 기쁜 소식을 좀 이야기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감사스마일은 고양 시민 한 사람으로서 고양시가 언제까지 배드타운으로 남아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과거에 20년 전부터 고양시는 서울의 배드타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갖다 이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고양시에 이제 더 많은 기업들이라든지 해외 기업들도 유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갖다 조성 원가로 토지를 공급을 하게 되고, 또 금융 혜택 같은 경우에도 많이 주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경제자유 꿈꾸는 게 아니라 이 경제자유구역이 현실화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강하게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고양 경제자유구역 5대 추진 전략으로 해서 K컬처, K바이오, KIP, K마이스, K반도체로 해가지고 5대 추진 전략으로 해서 지금 정말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대한민국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한 도시, 그러니까 고양 특례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의 메카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창의 인재와 창업 국가의 모델로 해서 이렇게 지금 민선 8기에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스마일은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만이라도 작지만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제 구독자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창릉으로 지금 오시는 분들이 또 고양시 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또 지정이 돼야 되고,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더 나아가서 대공 역세권 사업이라든지 JDS 지구라든지 그다음에 창릉 테크시티라든지, 그다음에 저는 대덕과 현천동도 같이 개발을 해야지만 더 시너지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거는 내년쯤에 어떻게 또 결론이 날 것 같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신분당 사업부 연장이라든지 일산 연장까지, 그리고 경의중앙선 배차라든지 9호선이 또 이제 대구까지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 급행으로 연장이 될 수 있는 방법까지 이렇게 다각도로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냥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 시장님이 하는 사업이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정말 인구가 지금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나머지 지금 지방의 소도시들은 지금 인구가 줄어가지고 인구를 갖다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난리인데, 우리 지금 고양시는 앞으로 지금 110만에서 제가 최소한 2030년에는 120만이 넘어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자유구역 도시가 충분히 인천 청라라든지 송도처럼 우리 고양시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경제자유구역,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이 5대 전략으로 해서 대한민국 추진 전략, 경제자유구역 5대 추진 전략으로 해서 이렇게만 추진을 한다고 하면 정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 외국인 투자들 같은 경우에도 엄청 적극적으로 유치가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와서 정말 우리나라 40조 정도의 그런 21개 정도의 MOU를 지금 체결을 했고, 정말 삼성물산이라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착공까지 지금 발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라인 네옴시티가 지금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가 있고, 지금까지 경제가 어렵고 세계 경제가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대외적으로 너무너무 이런 기술력이라든지 대외 인지도가 좋기 때문에 중동국가에서는 제2의 중동품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긍정의 이야기를 갖다가 더 많이 주시고, 더 나가서 이제 고양시장님 이하 민선 8기는 시민의 바람을 잘 지금 캐치를 하셨으니까 이 시민의 바람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지치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시의회라든지 그다음에 공무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들까지 같이 설득해 나가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하는, 세계에서 10대 도시로 주목받는 그런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스마일도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뿌듯하고 정말 고양시에 제가 살고 있다라는 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감사스마일 TV를 애정하시는 분들만이라도 나는 고양시민, 고양특례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오늘 드리고요. 어느덧 주말입니다. 어느덧 주말이고 행복한 일은 많지 않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행복한 일을 갖다 만드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11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이벤트 지금 또 저한테 연락을 안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어떤 분도 안 받겠다라고 이제 구독자 10,000명이 되면 받겠다라고 좀 이야기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9,000명대, 10,000명대 제 찐팬들 분들께는 제가 다 기억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야기가 좀 마지막 좀 이야기 좀 드릴 사항이 있는데 2023년부터는 멤버십 제도로 또 운영을 한번 해볼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부동산 상담이라든지 투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정말 그 멤버십 회원들에게는 뭔가를 갖다 제가 또 좀 뭔가를 갖다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아직까지 결정되진 않았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내년에 감사스마일 TV가 10,000명이 안 되더라도 멤버십을 갖다가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주변에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계시면 정말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 정말 꿈이 아닌 현실이다.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좀 많이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양신문 고양팟도 정말 저랑 거의 구독자가 저보다 지금 더 많아졌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는 이제 신문 기자님이 이제 하시는 거고 저하고는 좀 스케일이 좀 다릅니다. 정말 더 편집도 좀 더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너무 또 좋은 아이템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구독하고 보고 있는데 고양신문 고양팟도 애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스마일이 다소 길게 이야기했지만 경기 북부 첫 경제자유구역 꿈꾸는 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실현된다라고 해서 제가 제목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드디어 더 이상 배드타운이 아니고 자족도시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정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